세상에요. 우리의 예감이 틀리길 바랐는데 정말 비극적인 안타까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친형. 그런데 이 친형의 행적이 수상해서 결국 긴급 체포됐다는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었죠. 경찰이 이 형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뭘까요? 추가 단서 오윤성 교수님.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추가 단서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신에 대해서 정밀 부검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추정만 했었는데 그 정밀 부검을 하니까 바로 그 동생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지인을 통해서 수면제를 구입을 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게 연관성이 있게 퍼즐 좀 보이죠. 맞춰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휴대전화와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단어들을 이 사람이 검색을 했느냐, 마취, 수면 이런 단어를 검색을 했다는 거죠. 하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와 연관된 어떤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이런 정황만 봐도 오윤성 교수님 거의 범행을 한쪽으로 이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때 인정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정을 안 하죠. 아하. 자기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 2명을 갖다 투입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제 확보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서 네. 경찰에 이제 오늘 넘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검찰의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만약 동생의 죽음에 형이 관련이 있다면 그것도 그 관련도 범죄로 관련이 있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세상에 동생을 저렇게 이 끔찍하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팩트만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형제는 4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4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유산을 두고 형제가 재산 분할 소송을 벌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뭔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형은 지금 동생을 살해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과 지금 사망한 동생과의 40억대 유산 분쟁 소송 말고도 또 다른 송사에 휘말려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이 형이 동생의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돈 1,7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이 동생이 후견인이 알고 나서 형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 양평에 형 소유의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1,700만 원을 썼는데 네. 이 주택을 동생 명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의 주택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1심에서 네. 동생에게 1,700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형이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주택의 신축 계약의 명의는 결국은 형이 했고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동생의 의사로 이 주택 신축 계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하. 형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에 도움이 없었다면 저 돈까지 형이 그냥 가로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형이라는 사람을 오늘 검찰에 송치했어요. 혹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이 형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혹시 공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상 공개라고 해서는 일단 특정 강력범죄의 혐의가 명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본인이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오늘 검찰 송치 과정이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수면제를 구입했고 동생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명백하게 살인했다는 걸 지금 확정적으로 저희가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카메라 앞에 세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혐의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입증이 다 되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추후에 공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수면제 성분 검출된 거 동생이 시신했어요. 그리고 뭐 이 검색해 본 거요. 이 뭐 마취 이런 걸 검색해 본 거. 혹시 그런 정황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황 증거인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갖다 창조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살해 수법이라든가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는 면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동생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검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